네, 안녕하세요. 부만사의 조 팀장입니다. 요즘 요식업 순수익률이 5%대로 떨어지고 있지만 이 PC방 순수익률은 항상 30%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서 이 PC방으로 돈 맛을 본 사람은 절대 다른 업종을 못한다 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. 제로백 점주님들 중에서 아주 가끔씩 생각보다 많이 안 남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. 그래서 오늘은 왜 순수익률이 높다는 이 PC방에서 그것도 전 가맹점 평균 매출이 5천만 원 이상 나오는 이 제로백에서 왜 점주님이 생각보다 돈이 안 남는 것 같다 라고 이제 느끼셨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매출이 안 나오는 것도 아니고 매출이 잘 나오는 매장이 순수익이 안 남는다면 원인은 한 3가지 정도로 이제 꼽아볼 수가 있습니다. 첫 번째가 순수익 계산 기준을 잘못 잡았거나, 두 번째가 임대료가 매출 대비 비싸거나, 세 번째가 매출 대비 인건비를 많이 쓰고 있는 겁니다. 순수익 계산 기준을 잘못 잡고 있는 건 순수익에서 감가상각까지 빼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. 순수익에서 본인의 이 대출 원리금이나 사장 본인의 인건비까지 책정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. 사장 본인의 인건비는 사람마다 다르거든요. 누구는 300만 원 책정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, 누구는 지출이 많아서 600만 원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책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있을 거기 때문에 사람마다 이 다를 수 있는 사장님 인건비를 빼고 순수익률을 따지면 당연히 낮아질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순수익률을 따지는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요. 만약에 500만 원 남았는데 내 생활비가 500만 원이에요. 그 사람은 순수익률 0% 장사하는 건가요? 아니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순수익 계산의 기준은 자신의 인건비를 빼고 계산하거나, 자신의 인건비를 책정한다면 직원 인건비 정도로만 책정해서 이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. 그리고 감가상각을 제외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. PC방 순수익을 얘기하면 이 시설업이다 보니까 감가상각 빼는 건 왜 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, 감가상각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는 틀린 말은 아니에요.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몇 년에 나눠서 계산하냐에 따라서 기준이 제각각 달라지기 때문에 순수익 계산할 때 적용하면 복잡해지기만 하고 의미가 없습니다. 왜냐? 우리 순수익 왜 계산하죠? 이 예비창업자는 사업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거고, 자영업자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계산을 합니다. 이 순수익의 감가상각을 제외하는 건 회계 관점에서나 좀 필요한 거지, 사업성 검토할 때는 결국 이 원금 회수 기간을 통해서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. 이 원금 회수 기간이라는 거는 투자 비용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원금 회수를 다 하게 되면 그 이후에는 감가상각의 관점이 아니라 잔존 가치가 얼마나 남아있냐라는 관점에서 봐야 의미가 있습니다. 사실 같은 말이지만 물이 반밖에 안 남았네 에서 물이 반이나 남았잖아 관점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. 원금 회수를 다 했으니까. 그리고 반이나 남은 이 물이 의미가 있으려면 결국 현금화가 되어야 의미가 있거든요. 다시 말해 시설을 되팔 수 있는 시장이 커야만 제값을 받으면서 현금화를 할 수 있는데, PC시설은 중고시장이 엄청 활발합니다. 활발하다 그래서 뭐 당근에 사고 파는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업체들이 대량으로 매입을 합니다. 중고차 같은 거죠. 딜러가 매수해서 재판매를 하잖아요.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PC방이 아닌 다른 업종은 어떨까요? 스크린 골프 같은 시설업에서부터 뭐 카페, 고깃집, 술집 같은 요식업들 많죠. 이런 대다수 업종들은 매장을 그대로 매도하는 게 아닌 이상 폐업할 때는 건질 수 있는 게 없어요. 오히려 돈 주고 폐기해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게 현실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이든 잔존가치든 따지는 게 의미가 없습니다. 유일하게 PC방이라는 업종만 잔존가치 의미가 있기 때문에 비록 창업비는 좀 들더라도 회수할 수 있는 잔존가치 비용을 깔고 있다. 이게 특징이다.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. 그리고 PC방에서 감가상각 처리는 회계 관점에서 필요하다 말씀드렸는데, 회계상으로 시설을 감가상각 처리하게 되면 요식업 대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 항목의 규모와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종소세 낼 때 절세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커지는 업종이라는 거 이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. 아무튼 장사하면서 나 한 달에 얼마 벌지? 요거 계산할 때는 한 달 동안 매출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세금은 얼마나 냈는지 그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실제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순수익 계산할 때 PC방은 이제 재투자를 꾸준히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월 비축금 대당 15,000원 계산해서 빼셔야 됩니다. 만약에 100대면 월 150만 원이겠죠. 이 정도 계산해서 하시면 운영하시는데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자, 다음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이유는 임대료가 매출 대비 비싼 경우가 있습니다. 예를 들어서 매출이 6천만 원 나오는 매장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. 이 일매출 200만 원 정도 나오는 매장이기 때문에 전국 평균 매출보다 2배 높은 매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, 순수익도 월 2천만 원 정도 벌어갈 수 있는 매출이지만 만약 월세가 1,000만 원이라면 말이 달라지죠. 그럼 그 사장님은 장사는 좀 잘 되는 것 같고 매출도 6천만 원 나오는데 순수익을 보면 1,000만 원밖에 안 남더라고요.
PC방 수익률이 생각보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. 근데 월세가 1,000만 원이면 당연히 수익률이 떨어집니다. 월세는 매출 대비 8에서 12% 정도가 이제 적정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, 사실 1,000만 원짜리 월세 점포에서 6천만 원 매출 나온 거면 월세 비중이 17%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자리값만큼 매출이 안 나와서 수익률이 안 좋은 겁니다. 월세 1,000만 원짜리 점포는 적어도 매출이 1억 정도는 나와야 월세 비중이 10% 정도가 되는 거니까요. 이런 고정비를 잘 생각하고 점포를 결정하셔야 된다는 점, 이 예비 창업자분들이라면 꼭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. 인건비를 매출 대비 과지출하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한 명만 써도 되는데 이제 2명을 쓰고, 2명만 써도 되는데 3명을 쓰는 거죠. 서비스에 대한 사장님의 욕심을 내려놔야 됩니다. PC방 고객들은 돈을 얼마 안 내니까 무시해야 된다. 잠깐! 예비 창업자라면 누구나 제로백 사장님들과 소통할 수 있는 카페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궁금하시거나 고민되는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 물어봐 주세요. 카페로 들어오는 방법은 네이버 카페에 PC방이라고 치면 제로백 PC방 사장님 광장이라는 카페를 보실 수 있습니다.